네,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입니다. 정치 토크, 정횡무진. 그 코너 맡고 있는 이진건이고요. 이용구 총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는 자유한국당 이대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계속 또 자유한국당 문제를 이제 짚어보기로 하는데, 그전에 우선 총장님께서 이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또 아주 전문가시니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를 했더니 반대하고 이 찬성 이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찬성한다, 또 반대한다. 이 사이가 좀 좁아졌다면서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조사했냐면 리얼미터에서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전에는 반대가 54.5%, 찬성이 39.2%였다는데요. 지난 30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42.3%, 반대가 54.3% 해서 약 3.3%가 차이가 줄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조사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하면은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그 1000명 이하 조사는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도 안 시켜줘요. 근데 이거는 계속 이번에 조사에도 504명을 조사했는데 즉 거기에 등록 자격 요건도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런 걸 계속 조사해서 발표해가면서 그 차이가 좁혀졌네, 찬성 여론이 좀 높아졌네, 그래서 계속 임명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오는데, 하나 아주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보면은, 왜냐면 생각하시기에, 어느 지역이 반대가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대구 경북이겠죠. DK죠. 좀 정서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72.2%가 나오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이 53.7%가 나왔어요. 거의 20%포인트 차이 나네요. 예.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기회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우선 여론조사에서는 그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 서울, 경기, 인천, 충청, 호남, 그 대구, 경북, 부울경, 그리고 그 강원하고 제주, 이렇게 8개 권역으로 나누거든요. 각 권역별로 이제 비례해서 추출하게 되는데요. 그래가면서 각 권역별로는 또 뭐냐면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 5개 연령 구분, 그리고 남녀 성별, 이렇게 해서 전체 세일이 80개 그 칸에서 이제 그 비율에 맞춰가지고 표본을 추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비율이 맞지 않으면 이제 조정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500명 조사에서는 80개 세일을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의 유권자 비율이 대략 1%거든요. 500명의 1%는 5명입니다. 5명은 제주도에서는 5명이 이제 할당된 그 표본 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3%이기 때문에 15명이거든요. 근데 5명 또는 15명 가지고 나머지 그 연령과 성별에서 10개 구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즉 뭐냐면은 이게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500명 조사 결과는 공표해서도 안 되고, 또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든가 어떤 결정을 하든가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요. 즉 뭐냐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500명 조사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공표해도 법에는 안 걸립니까? 법에는 안 걸리는데 원래는 공표하면 안 된다고 거기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 받아줍니다. 그게 요즘 룰이 별로 안 통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조국 이 양반 앞으로 좀 또 다뤄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라고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이대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 말씀 이제 듣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제 자유한국당이 뭐냐면 지금의 여권,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문재인 정부 이렇게 계속 자유한국당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 정권이 붕괴된 게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붕괴됐으니까 여기서 자유한국당은 한이 많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냥 남을 지금 원망하고 있을 때인가, 사실은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켜 놓은 데는 자유한국당은 책임이 없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자유한국당 스스로 이제 주장된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거든요. 그 근본 원인은 보수 우파가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다 이제 정권을 넘겨준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우선 그 국가가 이렇게 그 무너지고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은 현 정부에 두는 것보다는 그 보수 우파 정권, 즉 자유한국당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됐다. 그러니까 국민이 정권을 맡겨준데도 불구하고 그 정권조차 지키지 못해가지고 결국 오늘 이런 사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무너진 건 그렇다 하고 전체 그러니까 우리 자유우파 이 자유우파 국민들 전체에게 이렇게 좌절감을 안기는 책임은 아무래도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더 느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같은 맥락인데 자유한국당이 정치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유우파 혹은 뭐 보수 이렇게 아니면 보수 우파 이렇게 하면 가장 이제 특징적인 것 그래도 이 정치를 안다, 점잖다, 이런 이제 이런 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상대보다는 이른바 좌파보다는 우리가 염치도 알고 도덕성도 있고 그래도 좀 점잖고 말이지 뭐 이런 측면에서 예의 범들이 그래도 더 이제 우리가 갖춘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즘 보면요 그 자유우파라면서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막 자기 고집 세거나 아집이 세고 말이죠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터무니없이 그냥 공격을 해댄다든지 이래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서 아주 아유 정말 뭐 꼰대 정치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런 비난도 받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뭐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선 있잖아요. 보수 우파는 품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그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우파가 이제 부패하고 오만하고 이리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가끔 가다가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봐라. 저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모양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행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품격을 지키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 안 하고 대충 막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봐라. 저 사람들은 저런 그냥 모양이다. 절대로 저 사람들이 개과천선하고 어떤 자기반성하고 이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해서 더욱 실망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죠. 무게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좌파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반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말 실수가 생기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그동안에 이제 사실 옛날에는 진보는 뭐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뭐 부패해서 망한다 이런데 요즘 오히려 이 자유우파 측의 분열상이 더 심한 것 같아요. 더 심하죠. 특히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좀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국토건설위원장 국회에 그 자리 문제였어요. 사실 그 자리 문제를 그렇게 1년씩 나누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못하냐 그거는 차치하고 사실 어떤 내부적으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관행이었죠. 관행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 자리가 내 거다 내 거다 싸우는 걸 보고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꼴불견인데 거기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역시 저 집단은 안 돼. 이런 절망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요즘 뭐 이제 총선이 4.15 총선이 가까워 왔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못 이기면 이번에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이거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뻐서거나 안 이쁘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범좌파 이 세력을 적당히 억누르지 않으면 만약에 저 사람들이 아주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헌정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자, 과연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 그 공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우선은 보통 우리가 상당히 그 신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분란이라든가 약간의 뭐냐면은 좀 내부 분열 이런 것도 뭐 국민들이 이제 용인할 겁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신뢰를 잃은 상황하에서 출발해서 다시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전에 어떤 각오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폭망하는데 그래도 누구보다도 책임이 무거운 오래 정치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3선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그 나라를 이렇게 정말 그 폭망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우리들이 모두가 다 21대 총선에선 불출마하겠다. 선언하는 것이 저는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연휴에는 당에서 그 올바른 공천 룰을 정해가지고 뭐 과거에 망한 게 소위 말해서 누구파 뭐 친박인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계파 공천을 초월하는 정말 엄정하고 그 확실한 거기에는 뭐냐 계량적인 거 또는 그 정성적인 거 이런 평가를 갖다 종합해가지고 누가 보든지 야 저기에가 올바른 공천했다. 또 나가서 좀 부족하지만은 20대, 30대 청년과 여성을 갖다 확실한 분들을 공천해가지고 야 정말 저 당이 이번에 공천하는 거 보니까 개과천선했구나. 확실하게 개의지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공천 주체가 늘 이야기입니다만 공천 주체가 당에서 뭐 당 최고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한다든지 뭐 물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하겠지만은 그 힘이 누가 이 권한을 갖는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표 체제가 된 최고위원회가 사실상 권한을 갖고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공천 시위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황 대표께서 정말 그 2020년 총선을 이기고 2022년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년 2020년 그 총선 공천이 중요한데요. 그 공천의 권한을 공천심사위원회 공심이라 그러죠. 이거를 제대로 구성을 해서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고 보수 우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 40여 명 분들로 그 구성한 뒤에 그 공심위에 전권을 위임해서 거기서 정말 그 추천하는 그러한 그 후보자들을 당에서 대폭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출발하면은 그럼 국민들이 저 당이 정말 정말 혁신적인 공천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 그렇습니다. 뭐 죽을 각오를 해야 살아날 그 길이 열린다. 또 모든 걸 버릴 때 새로 얻을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칙이죠. 그렇죠. 그동안 살아보면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과연 내가 가진 걸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그게 의문인데 사실은 황 대표 체제가 앞으로 과연 그런 여망에 부응해 갈지 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공천도 그렇지만 이 자유한국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국민들한테 주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국민을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데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대안도 내놔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현 집권 세력의 행태를 보면서 그 경제나 그 애교, 국방, 북핵 문제,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인 일본이라든가 미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배척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거든요. 지소미아 파기가 비단 일본에 대한 것만 아닙니다. 미국에 방송되는 것을 보면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군 철수 문제도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심각한 위중한 국가 위기 상황하에서 자유한국당은 우선은 그 공천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럼 당신들의 대안은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다. 경제 문제, 애교 국방 문제, 북핵 문제 또는 뭐 그 다자 애교라든가 그 일본 문제, 또 미국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의도 연구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의도 연구원에 우선 보면은 그게 이제 보수파의 싱크탱크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조직적으로 여의도 연구 원장은 어떤 그 전반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하루에 25시간도 부족합니다. 사실 모든 분야에서 선거 전략이라든가 정책 이런 거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뒤에 그 내부 조직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그 각각 전문가 집단에서 각 분야별 정책단이 나오고 그거를 전체 취합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당의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뒤에 메시지를 당대표는 어떤 메시지를 정하고 원내대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또 각 상위별로 그 국회의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보이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이가 거기서는 보니까 양정철 그 원장이 열심히 그 좀 월권을 해가면서 뛰어다니던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뛰어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유파 정당이라면 정당의 그 핵심적인 정당이라면 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또 국가를 경영해가는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든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받는 말씀하셨지만 뭐 헤리티지 재단 정도로 적어도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보면 저 대표가 바뀔 때마다 지도부가 바뀔 때마다 다 단절이 돼버리니까 지속적으로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그 계속 연구를 해나가야 될 텐데 끊어져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른 팀이도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참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정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정책도 중요하고 공천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아까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유우파가 4분 5열 돼가지고 말이죠. 예. 서로 너 잘못이다 서로 책임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 큰 문제지요. 예.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좌파 그 정부 연합 예. 지금 뭐냐면 현재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반대하고 있는 모든 세력이 예.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예. 즉 뭐냐면 현재 우리의 상대가 누구냐 적이 누구냐 할 때 문재인 정부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집단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빅 텐트를 쳐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거는 우선 자유한국당에서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앞으로 21대 총선에서 공천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자 우리 거를 고집하지 않겠다. 우선 큰 집에서 내려놓고 그런 뒤에 반 문재인 세력 다 모여라. 우리 같이 그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현재와 같은 좌파 정부의 사회주의화되는 국가를 사회주의화하는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이걸 같이 논의하자. 거기에서 뭐냐면 공천률도 같이 논의하고 또 정책도 같이 논의하고 해가면서 그 큰 그림을 그려야지 여기서 서로 간에 또 네 잘못이니 내 잘못이니 따지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4분 올려돼가지고 이제 21대 총선에서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이것은 내 몫이다. 자기가 만들어서 이건 내 몫이다 챙겨가지고 이거는 못 줘. 이러고 있는데 줄 사람이 안 주면 그만인데. 국민들이 안 주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기 내 거다 이런 것을 내려놔야 그다음에 이 보수 자유 우파가 전부 같이 대동단결해서 지킬 때만 국민도 보고 당신들 몫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 발발 떨고 전부 4분 5열 돼가지고 전부 제 몫이라고 붙잡고 앉아 있으면 결국 안 되겠죠. 그건 다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가장 이제 시급한 또 절박한 그런 과제인데 딱 한 말씀으로 그 사람들한테 좀 야단 한번 쳐주시죠. 지금 국가가 대단히 위중한 상황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치 세력으로는 그 자유우파 세력입니다. 즉 좌파 정권에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이제 그 다음 21대 총선과 또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각 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의 통합된 그러한 그 정치 세력이 갈 수 있는가 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V 비판과 대한 정치 코너죠. 정횡무진 오늘 이용구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